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세영입니다. 주식 격언 중에 투자는 절대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을 할 때는 물론 자기만의 소신이 필요하겠지만 또 너무 자기 생각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하죠. 만약에 상황이 불리하고 자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아침에 이 시세관을 180도 바꾸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연성 갖고 계시다면요. 저희 대박스쿨 강의를 통해서 또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비법들과 전략들을 통해서 주식 투자 성공으로 가는 길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은 전화와 문자 상담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0269번, 02-3772-0269번이고요. 문자는 1899-0294번, 1899-0294번입니다. 네, 지금 바로 편하신 방법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꼼꼼한 진단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적풍 유경훈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알찬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적풍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이 장중에 또 하락 하나 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다가 다행히 종가는 좀 살려가지고 마감이 좀 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살아나는 거냐 아니면 지난주처럼 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느냐 요거에 대한 이제 오늘 해답을 좀 내려드리러 제가 또 방송을 또 준비를 했고요. 한 주 동안에 또 중요한 내용들 같이 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대박스쿨 통해서 꼭 정리하고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은 오늘 대박스쿨 통해서 꼭 진단 받으시고요. 제가 또 공개 방송 통해서 좋은 종목들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사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의 꽃밭에서 잡초를 뽑아라. 기억나시죠? 열심히 잡초를 지금 뽑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잡초를 뽑아드리는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종목 진단을 오늘도 많이 하려고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전화나 문자 어느 쪽으로 주셔도 좋으니까요. 여기 하단에 나가는 전화번호 있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오늘 종목들 최대한 자세하게 전략 드려서 앞으로 이제 좀 손실이 좀 적게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수익 보시는 분들은 수익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전략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문자 접수 받는 동안 잠시 내가 준비된 내용들 들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적풍이 어떤 것들을 강의 드릴지 간단한 내용들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들 들어갈까?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보시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종목을 매매할 때 제가 그동안 어떤 이슈와 종목은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도 제가 드렸던 종목들 다 올라간 거 기억나시죠? 종목은 제가 충분히 많이 드리는데 항상 이게 제 생각과 우리 투자자분들의 생각이 약간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세요라고 했는데 먼저 이제 사신 분들이야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겠지만 뒤늦게 이제 팔아야 되는 자리에서 사셔가지고 적풍이 얘기했으니까 더 가겠지.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에 고점에서 물리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매매 전략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매매 전략을 아주 잘 지키셨을 때 여러분들의 수익이 2배가 되실 겁니다. 3%, 5%짜리 단타를 하셨으면 수익률이 6%에서 1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들을 설명드릴 거고요. 솔직히 요즘에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면 뭐 뻔한 종목들만 움직이잖아요. 거의 뭐 차기 대선 후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낙폭과대에 있는 어떤 개별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주 급등락 장세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많이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드리는 동안에 종목 진단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일단 준비된 내용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즘에 테마주 혹은 개별주들을 많이 매매를 하십니다. 그렇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 원칙 없이 그냥 달려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이렇게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무슨 종목이 무슨 테마주래. 그래가지고 사면은 수익이 많이 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차트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수업료를 좀 많이 내셔야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금수저가 아니시면은 수업료 더 이상 내시지 않게 제가 전략을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번에 연말까지 한 2주 남았는데 요 2주 안에 승부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저는 다른 많은 전문가님들처럼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 시청자분들 장기 투자만 하시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물론 맞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돈 벌죠. 돈을 벌긴 하는데 저는 짧은 시간, 2주 동안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든지 간에 수익을 계좌로 플러스로 돌아서 만들어 놓고 한 해를 마감하실 분들을 위한 강의를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제 방송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첫 번째 개별주 매매 타이밍인데 이 개별주라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개별주는 총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보면은 이미 출발한 종목과 출발하지 않은 종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출발한 종목은 뭐냐면 이미 시세가 발생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차트가 완전히 바닥에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이미 한번 급등이 나왔다던가 저점에서 막 거래량이 실린 상승이 발생을 했다던가 이미 출발했어요. 그러면 보통 뭐라 그러죠? 너무 조심스럽게 매매하는 사람들이나 초보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벌써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거 사면은 좀 손해보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바닥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그런 점들 공략할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사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그 대선 후보 관련주들 중에서도 제가 진짜 맥점에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그 타이밍에 대한 것들을 오늘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미 급등한 종목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급등한 거 그냥 진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상한가 직전에는 거 사가지고 수익낸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네,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운 좋게 수익을 내는 것이고 운이 아니라 이것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심리적으로 접근하면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는 다 통틀어 가지고 눌림목이라는 말을 씁니다. 눌림목. 바로 가던 주식이 눌리는 자리에서 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종목 드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오늘 이 종목이 음봉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눌림목에 사가지고 어차피 오늘은 못 가니까 오늘은 싸게 잘 사놓으시고 내일 올라갈 때 팝시다. 이런 전략 많이 드리죠. 승률이 어때요? 양봉 따라잡는 것보다 승률이 한 몇십 배는 더 높죠. 바로 그런 구간들이 되겠는데 이미 급등한 종목을 사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이미 급등한 종목을 사고 싶을 때는 첫 번째 항목. 자,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슈가 살아있는지 체크하자. 그리고 가로치고 디데이라고 적어놨어요. 자,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기 전에 종목이 올라가는 데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재료라고 하는 거는 이 종목을 띄울 수 있을 만한 뉴스거리나 호재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재료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뭐 남북 경협주다라고 하면은 남북 경협주의 디데이는 언제냐면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혹은 북한의 김정은이 서울을 답방한다. 이런 것들이 디데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의 기대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최근에 뭐 곧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뭐 철도 착공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감 자체가 이렇게 막 부풀어 있다가 막상 이제 시작이 되면은 냉정해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돌아오면은 그래 그동안에는 이렇게 막 설레어가지고 매매하다가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기대감이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데이를 측정을 해놓고 내가 지금 급등한 종목을 들어가는데 이 종목이 아직 일정이 남아있다면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남북경협주를 예제로 드렸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었대요. 어떤 기똥찬 약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미국의 FDA에 승인이 됐다고 대서특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종목은 급등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을 우리가 눌림목에서 사도 될까요? 아니면은 사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곰곰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오늘 막 발생해서 오늘 올라갔다. 그러면 그 종목은 오늘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정이 오늘로 끝났잖아요. 그죠? 더 이상의 더 큰 호재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오늘이 마지막이고 오늘이 시세의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이오 제약주, 남북경협주 혹은 정치인 관련주들.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이 왜 움직여요? 아직 대선까지 일정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그죠? 짧게만 보더라도 내년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까지도 벌써 2달이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널뛰기를 하더라도 급등한 걸 잡더라도 눌림목에서 공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급등한 종목을 사고 싶으실 때는 이슈가 살아있는지 체크해라. 두 번째 뭐라고 적어놨죠? 두 번째는 눌림목을 사되 이 패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실린 상승과 거래 없는 조정. 빨리 적어두세요, 이거. 거래 실린 상승과 거래 없는 조정. 제가 이거를 차트로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대박스쿨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이거 차트 한 번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남선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언제 드렸을까요? 바로 11월 28일입니다. 11월 28일은 언제였냐면은 11월의 마지막 주였어요. 그러면 저는 차트를 요걸 보고서 드린 거예요. 이걸 보고서 이 다음 주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적풍은 왜 이 자리를 좋다고 생각을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 종목이 여기가 바닥인데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사면 안 되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초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분들은 초보예요. 급등하는 종목들도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어려우니까 강의도 잘 없고 말도 안 되는 5일선 지지받고 사라 이런 것만 나오겠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바로 그건 뭐냐면은 차트를 열어보고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떠올리시면 돼요. 거래 실린 급등과 거래 없는 조정. 바로 그 거래는 거래량을 의미를 합니다. 하단을 한번 볼까요? 저점을 보시면 이게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 실린 상승. 그죠? 거래 실린 상승과 거래 없는 조정. 느낌이 좀 오시죠? 거래 실린 상승과 거래 없는 조정. 그러니까 거래 실린 양봉이 쭉쭉쭉 나오고 거래가 없는 음봉이 쭉쭉 내려온다면 이 종목은 잡아봐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이 다음 거를 보고 샀어요. 그럼 뭐냐면은 양봉으로 돌아서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나서 제가 드렸던 거죠. 그리고 남선 알루미늄이 얼마나 올라갔죠? 그 뒤로 약한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한 120% 정도가 올라갔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락이 초보들한테는 야 이거 이제부터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가 막힌 매수 타이밍이었다는 것이죠.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최근 이거는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도 이 기법들을 꼭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그날 같은 날에 대신정보통신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대신정보통신 어떻게 됐죠? 마찬가지예요. 대신정보통신도 지금 제가 드리고 나서 한 50% 올랐어요. 50% 정도 올라갔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요거까지 보고서 이 다음 주에 드렸단 말이죠. 그럼 적풍은 어떻게 이걸 줄 수 있었을까? 마찬가지예요. 하단의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만큼 거래가 많이 실려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800원짜리 주가가 1,300원 갔으면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오는데 이틀 동안에 15%를 뺐지만 거래량은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거래 실린 급등과 거래 없는 조정. 그럼 사도 좋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걸 보고 사면 확률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들여가지고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구간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바로 요겁니다. 거래 실린 급등과 거래 없는 조정.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익혀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먼저 잘 기억하시고 급등한 종목을 잡으실 때는 거래 실린 급등과 거래 없는 조정이 나왔을 때 산다. 만약에 거래 실린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망한 거예요. 그럼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종목을 보실 분들은 빨리 차트를 열어보시고 이런 패턴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다음 내용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주가가 이미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급락한 다음에 살 수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별주라는 것은 움직인 종목과 움직이지 않은 종목이 있다. 근데 움직인 종목은 위로 가는 걸 수도 있지만 아래로 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내려 빠지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냥 저점 시그널만 보고 사세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저점 시그널 보고 사세요. 그럼 됩니다. 이게 사실 가장 쉬운 솔루션이고요. 조금 더 말로 풀어드리자면 이 종목이 일단 악재가 크냐 작으냐를 먼저 분석을 해보시고요. 악재가 크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은 바닥이 어딘지 살펴보고 바닥은 어떻게 찾죠? 바닥 시그널로 찾죠. 그렇게 해서 바닥 시그널 찾은 다음에 매매를 들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것들이 그런 구간에서 많이 포착이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차트 보겠습니다. 대유 AP라는 종목이 있는데 대유 AP가 뭐 지난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저점 시그널을 살펴봤을 때 이 종목이 처음 상장되고 나서 급락이 나왔어요. 첫날 그죠? 급락 나오고 나서 다음날 올라갈 때 이 자리에서 포착을 했죠. 화살표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 급등 나오는 자리에서 포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점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에서 공략하면은 수익이 잘 나겠구나. 특히 전날에 급락이 나왔다면 다음날 반등 확률이 아주 높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 잘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월드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이월드도 보시면은 자, 이 종목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왜 드렸을까? 잘 보세요. 이거 신기합니다. 수요일 날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자, 다시 수요일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요날 방송에서 드렸어요. 그죠? 이월드 하면 또 최근에 또 우리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 관련주가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월드는 제가 왜 드렸냐면은 거래 실린 급등과 거래 없는 조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드렸어요. 이날 수요일 날. 그리고 다음 날에 반등 시그널이 나오면서 저점 시그널이 나오면서 10% 이상 올라갔고요. 쭉쭉쭉 올라가서 지금은 한 15%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분봉 차트를 보시거나 하면은 저점 시그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제가 11일 날 드렸으니까 그죠? 12일 날 드렸네요. 그러면 13일 날부터 살 수가 있었죠. 그러면 12일 날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다음 날 저점 시그널 확인하고 들어가면은 수익이 기분 좋게 발생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래 실린 급등과 거래 없는 조정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주봉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구간이 발생을 해요. 자, 바닥에서 올라가죠. 주가가 열심히 올라가는데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빨간색, 파란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만큼 올라갔어요. 1,700원짜리가 2,400원까지 그냥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쫙 올라가는데 거래가 많이 붙었어요. 그러면 언제 사야 돼요?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언제 사야 되냐면은 이 다음에 주가가 11%를 뺐어요. 11% 급락이 작은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이거. 그죠? 11% 엄청 큰 겁니다. 이만큼 급락이 나왔는데 거래량을 보니까 거래량 이거밖에 안 나왔네? 거래량이 형편없네? 이게 바로 뭐예요? 거래 실린 급등과 거래 없는 조정. 바로 급등 패턴이란 말이죠. 이런 데도 들어가야지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거 알려드렸어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패턴들을 보시고 나는 지금까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종목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요거 제가 분석해드릴 테니까 방금 설명드린
이 패턴에 맞는 종목이라면 좀 더 편히 가져가도 되겠고요. 그런 패턴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 거겠죠. 특히 지금 차기 대선 후보 관련주들에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은 큰일 나실 분들이에요, 지금. 물림목에서 들어가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좋은데요. 물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 제가 종목 진단 좀 해드릴 테니까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꼭 연락 주셔가지고 오늘 꼭 문제 있는 것들 해결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에 우리 문의 주신 분 거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자 주신 분들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가장 처음에 보니까 유진기업 요거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여기 문자 보내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쭉 보이시니까 이거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텐데 자, 유진기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라고 해주셨냐면은 9,000원에 25%를 샀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여기 요 다음에 적어주신 게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은 남의 말에 덩달아 매수를 했으나 아하 내가 분석한 게 아니라 남이 사라고 그냥 괜찮아 그래가지고 사신 거예요. 매수했으나 너무 빠지고 있으니 그 다음에 뭐 현명하신 전문가를 했는데 그 뒤에는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에 덩달아 매수했다.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들도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 본 적 없으시죠? 저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고민하고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내용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풍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하물며 우리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 하는 얘기들 같은 경우는 자체 필터링을 거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고요. 자, 유진기업 하나 이거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진기업을 제가 보니까 주가가 지금 움직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쵸? 보이시죠? 이 유진기업의 차트인데 지난 5월 달까지 잘 나가다가 그다음부터는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 이슈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 종목은 과거의 남북 경협주로 엮이면서 정부의 SOC 사업 관련주 혹은 북한의 어떤 공사,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수혜주로 이제 엮였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 있죠. 그거 언제 가겠어요?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북한의 김정은이 서울 답방할 때, 이때 재료 때문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장기 투자로 가져가서 수익을 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슈를 잡아서 빠르게 복구를 할 것이냐, 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북한 관련된 이슈를 기다린다고 하면은 내년에 있을 정상회담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요. 그죠?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되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중을 좀 줄이셔서 다른 종목 사는 게 좋겠죠. 지금 사신 가격을 한번 보니까 자 보세요. 올해 이 종목이 제일 높았던 금액이 1,900원입니다. 거의 11,000원에 가까운데요. 9,000원에 사셨으면은 여기서 사신 거예요. 이제 보니까 와 이게 거의 산꼭대기 근처에서 샀구나. 거대한 산이 있죠.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저런 구간입니다. 저런 데서 살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고 하는데 월봉 차트나 이런 걸 보면은 살 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입니다. 연초에 바닥에서 올라가는데 갑자기 주가가 바닥에서 50%가 치어 올랐어요. 쫙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폭이 20%가 넘는데 거래량이 전 것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그죠? 이런 것들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은 전번 양봉보다 거래량이 적으면 일단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발생을 했죠.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린 패턴들도 잘 안 먹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요 장대 연봉이 나왔는데 거래량 상태가 어때요? 거래량 상태가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은 반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폭이지만 받는 가능성이 있고 뭐 그러다가 또 무너져서 여기까지 오긴 한 거지만은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종목을 분석을 해보니까
하락할 때 거래량이 크지는 않아서 장기 투자를 보시면 매수가는 어렵겠지만 한 8,000원 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냐고요? 북미 정상회담 혹은 김정은 답방 시기 정도까지 가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이외에 북한 재료를 배제하고 봤을 때는 현재 내년 그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셨죠? SOC에 대한 그런 투자가 무지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초집중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건설주, 건자재주, 시멘트 관련주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유진기업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일정들 디데이까지 체크하셨다가 매매 들어가시면 되겠고 지금 최근에 급락했던 이 낙폭에 비해서 거래량이 크지가 않아요. 이거는 가져가셔도 좋은 구간이니까 일단 8,000원까지 저는 상승 전망을 한번 해보고요. 중간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 물량을 더 사야 될지 줄여야 될지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방송 이후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석 전략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진기업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제가 계속 받고 있는데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문자 이쪽을 주시면 되겠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유진기업 먼저 상담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8,000원 정도까지로 잡아두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는 개별주 매매 타이밍 잡는 전략 배워봤습니다. 키포인트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미 급등한 종목 잡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그 종목과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다면 디데이를 측정하시고 나서 눌림목을 공략하시라 하셨고요. 또 거래 실린 상승과 거래 없는 조정, 이 패턴 꼭 기억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반대로 급락한 종목을 사고 싶을 때는 그 악재가 작은 건지 큰 건지 먼저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바닥이 어디인지 또 저점 시그널을 확인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있을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참여 방법은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이데일리 TV 대박 투나잇을 100% 활용하는 방법. 자주 사용하시는 검색창에 대박 투나잇을 검색하세요. 가장 상단에 위치한 링크를 클릭. 대박 투나잇 프로그램 배너를 확인하시고 아래에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500만 개인 투자자의 성공 투자 프로젝트. 지금 바로 대박 투나잇과 함께하세요. 네, 참여 방법 확인하고 오셨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자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779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SK텔레콤을 28만 5천 원에서 40%를 고점에서 매입을 해서 골치예요. 어찌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 종목 차트를 보니까 좀 변동성이 많이 나왔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SK텔레콤 매수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세요. 그죠? 뭐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사놓고도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진짜 제일 위험한 건데 그래도 인식을 하셨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SK텔레콤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에 사신 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요거 좀 전략을 좀 드릴 텐데 비중이 약간 큰 거를 제외하고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아마 이 일정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다음 달 1월 8일부터 해가지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우리가 CES라고 하는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IT 기업들이 총출동을 해요. 1000개 이상의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신기술을 그냥 막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 통신사 3사 중에서 KT, LG, SK 중에서 유일하게 SK텔레콤이 CES에 참가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참가하면 무엇을 하느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게 아니라 참가해가지고 SK텔레콤이 준비한 어떤 그런 서프라이즈한 내용들을 공개하러 가는 거예요. 자랑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기술력 있으니까 니네 한번 잘 봐라. 혹은 우리랑 같이 사업하자. 우리한테 투자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ES에 참가한 기업들의 주가가 잘 올라가는 경우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이 거의 이제 셋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시너지를 보여주고 온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곧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SK텔레콤 좋아요. 좋긴 한데 최근에 그 KT 아현지사 화재 나가지고 있죠. 뭐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KT도 다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통신주 자체가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좋긴 한데 이 종목들을 그래도 좋은 구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살펴보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거래 실린 양봉과 급등과 거래 없는 조정 이런 패턴으로 보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 중간중간에 이런 타이밍에서 좀 거래 없는 조정들이 나왔을 때 이랬을 때 샀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때 좀 낙폭이 꽤 컸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거래 실린 조정과 거래 없는 조정의 패턴으로 봤다면은 이때 편입을 하시는 게 맞았고요. 가격 26만 원대 기가 막힌 자리였죠. 그리고 만약에 그 타이밍을 못 누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 10월 달 말에 급락이 나왔을 때 그 저점을 노려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10월 말쯤에 그때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차트를 한번 보니까 거의 뭐 음봉이 그냥 계속 내리꽂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런 음봉을 봤을 때는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분봉 차트를 열어보시면 돼요. 그리고서 날짜를 한번 볼게요. 11월 2일 정도, 한 11월 1일부터 한번 볼게요. 전날에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다면 분봉 차트를 열어보시고 저점 시그널이 발생했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10월 말 11월 초를 보게 되면은 자, 요때예요. 10월 말 11월 초. 그때가 요때구나. 그죠? 내려가기만 하던 주가가 올라갈 때, 특히 전날에 주가가 뭐 한 3% 이상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음날 주가를 보니까 빠진 날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근데 좀 확대 한번 해볼게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자리를 잡더니 뭔가 신호가 하나 발생을 해요. 이게 바로 저점 시그널이에요. 전날에 하락했던 종목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포착하는 기법. 그리고 나서 주가가 열심히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열심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밀리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주가가 한 번 더 나왔죠. 그래서 주가는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27만 원, 8만 원 갔다가 수익 충분히 한번 주고 다시 올라가서 이래 올라가다가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구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구간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두 가지 패턴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이미 급등을 했다면 거래 없는 조정 시에 매수, 그리고 분봉을 노린다면 저점 시그널을 확인하고 매수. 이게 두 가지가 병행이 안 되면은 좋은 자리에서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주가는 좀 높지만 그래도 1월 달에 재료가 좀 있고 매수 타이밍이 좀 별로지만 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본전까지는 갈 수 있겠다 싶어서 본전까지 올라가신다면 비중을 절반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을 어떻게 하느냐 이따 가져가 보세요. 30만 원 돌파하는지 지켜보시고 30만 원을 잘 뚫어준다면은 더 가져가 보시고요. 후속 전략에 대해서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잡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SK텔레콤은요. 저점 시그널 보이고 상승하는 패턴 보였는데요. 이 종목은 본전에서 비중 축소하는 전략 권해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쇼박스. 네, 쇼박스 종목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4,500원이고 비중은 한 30%. 네, 4,500원에 30%. 오늘 갑자기 급락 나와서 좀 놀라셨죠? 네. 네. 그럼 이 종목 그럼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건가요? 네네.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9% 이상 폭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왜 네, 이렇게 떨어지는지 또 다시 반등이 가능할지 이런 관계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그럼 반등이 다시 가능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쇼박스 종목 4,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 종목 반등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자, 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평소에 영화 좀 많이 보시나요? 영화는 네. 별로 잘 보진 않는데. 아, 그래요? 근데 예, 네네네. 쇼박스는 계속 제가 관심 있게 봤고 그쵸. 영화도 상당히 많이 하고 해서 네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싶어서 네. 최근에 좋은 내용했는데. 영화들이 또 많이 개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영화 맞습니다. 배급사다 보니까 관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돈을 벌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주가가 오늘 9%가 조정을 받았어요. 낙폭도 있었고 예. 거래량도 좀 적고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앞으로 있을 만한 그런 영화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이렇게 뭐 부진하다. 뭐 흥행 여부 자체가 그렇게 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예. 얘기들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좀 낙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예. 일단 누가 팔았는지 한번 볼게요. 네네네. 누가 사고 팔았는지 제가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은 오늘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샀고요. 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를 많이 했고 기관들도 예. 오늘 매도를 많이 했어요. 즉 개인만 오늘 산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주가를 한번 쭉 보니까 이 회사가 네네. 거의 지난 4월 달에 한번 고점에서 물량이 한번 확 빠지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네네. 그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만 있지만 이 하락세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호재 하나 빵 터져가지고 그냥 한 상한가나 20%짜리로 말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란 얘기예요. 지금 아.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지금. 지난 올 초 대비해서 보면은 거래량이 네네. 거의 한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종목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그렇죠. 때 이거는 일단 좀 네네.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영화가 개봉이 돼가지고 실제 영화가 좀 잘 풀리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고 지금 네네. 실적이 보니까 작년보다 좀 부진할 거라는 실적 전망. 이게 네. 지금 문제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들이 한 2월 달쯤이면 나올 거예요. 네. 2월에서 한 3월쯤이면 나올 텐데 그 전까지 주가는 뭐 한 3,000원,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아마 머물 가능성이 높고 실적 네. 발표 나오고 나서 그때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드디어 바닥을 네. 쳤다, 뭐 악재 다 털었다 이런 얘기 나올 테니까 그거 네, 보고 나서 올라가는 거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일단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높게 목표가 잡으시고요. 일단 저는 네네. 1차 목표가 5,000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5,000원이요? 네, 아이고, 예. 내년 한 2월에서 3월 사이에 한 5,000원 네네. 목표가 한번 보고요. 만약에 네. 5,000원을 돌파한다면 6,000원까지도 열려는 있어요. 근데 아.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5,000원 네네. 기억하시고 요거는 좀 네. 몇 달 묵혀두신다 생각하시고 보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쇼박스 종목 영화 관련 이슈가 있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실적 확인하시면서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2341님의 문자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식 초짜입니다. 카페24 매수 가격 18만 4천 원 3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실이 너무 크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전문가님 이분은 주식 초보여서 고민이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이게 진짜 우리 카페24가 우리 뭐 카페를 많이 다니셔가지고 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높은 주식이 왜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점에서 이 종목을 사셨을까? 저는 그게 되게 미스테리예요. 분명히 누가 엄청 좋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이런 거 보면은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이제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가급적이면 바닥에 있는 걸 드리고 싶어하고 그런 게 나중에 진짜 막 어마어마한 성장 스토리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뭐 오늘 좀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먼 미래를 봤을 때 뭐 10배, 20배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바닥에 있는 거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단기적인 시각으로 주식을 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서 종목을 사게 됩니다. 근데 단기적인 시각이라는 거는 위로도 짧게 보지만 아래도 짧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내가 산 다음에 빠르게 승부가 안 날 경우에 빠르게 수익이 안 날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수익을 낼 때는 짧게 손실은 크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매수 타점이 많이 안 좋은 종목이고 제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를 보면은 제가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사실 별 볼 일이 없어요, 주가가. 다행히 이제 10만 원대에서 이거 버티기는 들어가고는 있어요. 그건 다행이긴 한데 지금 구간은 최고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 최고점에서 들어간 사람은 계좌가 지금 반토막에 나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은 뭐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다 지친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팔고 있는 구간이에요. 보이시죠, 지금? 12월 11일 날 매도, 12월 12일 날 매도, 12월 13일 날 매도. 그 다음에 12월 14일 날은 사지도 않아요. 무서워가지고. 오늘 또 팔았어요. 그 사이에 외국인 기관들은 만 원대에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대에 들어간 개인들과 만 원대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 기관들 싸우면은 게임이 안 되죠. 위에 들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을의 입장이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산 사람들 갑의 입장이죠. 얘네가 얼마큼 끌어올려주냐에 따라서 탈출할 수 있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거를 강의를 한번 드렸어요. 급락한 다음 날에는 저점 시그널을 보고 사면은 단타 구간이 나온다. 저는 이 종목은 딱 그거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패턴을 보니까. 종목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난번 11월 12일 날에 주가가 17%가 빠졌어요. 이거는 거의 패닉입니다. 그죠? 평소에 본 적이 없던 급락이 나왔을 때는 일단 분봉을 열어보세요. 11월 12일 날 분봉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거 매매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11월 12일 날 완전 초토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급락이 개장하자마자 나왔어요. 물론 그때는 장도 안 좋았지만, 그죠? 이런 거 어떻게 사야 되냐? 이런 구간들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제 차트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30분봉인데요. 기다립니다. 그죠? 다음날 움직이지만 기다려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사지 않고 기다리다가 신호를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다가 신호를 기다려요. 가다가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이 신호가 발생했을 때 천천히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매수 평단가 93,000원대. 그죠? 주가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보자고요. 가져가다 보면은 약간 밀리기도 하지만 저 신호가 발생한 다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다가 94,000원대까지, 5,000원까지 단기 차익 구간 발생할 수도 있고요. 더 가져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물론 변동폭은 보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구간 대비해서 주가는 짧지만 신호들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또 빠졌어요. 그죠? 그럼 11월 21일 날 저렇게 급락을 했을 때 바닥에서 올라가는 바닥 시그널을 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단기 구간들이 나온단 말이죠. 2, 3%짜리 구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저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은 저렇게 단타 치는 거 말고는 딱히 매매할 수 있는 패턴들이 안 보여요. 신호 발생하고 올라가고 신호 발생하고 올라가고. 그죠? 급락한 종목들은 이런 패턴을 공략할 수 있어요. 가죠? 이거 말고는 장기 투자 뭐 그런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아까 본 것처럼 2, 3%짜리 단타만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카페24는 제가 답변 드리자면 이거는 앞으로 6개월 이상 보실 생각이 없으시면은 정리를 하시되 12만 원까지만 기다리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리를 들어가세요. 너무 오래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만 원을 목표가로 잡아드리고요. 만약에 6개월, 1년 동안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 있다 하시면은 제가 추후에 공개 방송에서 전략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대응 전략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페24 종목 도와드렸고요. 이 종목은 저점 시그널 확인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보는 방법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전문가님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네. 고민 있으실까요? 네, 삼성전기고요. 네, 네, 그 네. 매수가는 11만 원이고요. 네, 11만 원의 비중 네.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좀 40% 조금 높은데. 좀 비중이 꽤 있으시네요. 네, 네.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 그럼 혹시 이 종목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이게 지금 저점인지도 궁금하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네, 저점인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고 또 추가 네.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전문가님. 삼성 전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저점일까요? 그리고 또 추가 매수도 궁금한지 궁금하셨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종목을 싸게 잘 사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전 축하드리고 싶은 네. 정도인데요, 진짜로.
정말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삼성전기라는 주식을 11만 원대에 들고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요? 거의 막 15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네. 네. 전 너무 잘 샀다 생각하고요. 어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좀 맞아요.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오늘 다행히 회복이 돼서 네. 올라가는 모습이고 네. 뭐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죠. 그죠? 시장이 네. 안 좋으면 더 빠질 수도 네. 있겠지만 매수하신 11만 원이라는 가격은 반드시 회복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일단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16만 원대에서 거의 10만 원까지 내려왔으면은 저 위에 네.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정말 이 밤잠이 안 오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요 종목이 중간에 한 12, 13만 원대 정도에서 좀 이렇게 네. 많이 요동을 좀 쳤어요. 거래량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네, 그때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쵸. 그때 네.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은 네. 일부 이제 이 종목에 큰 손들이 좀 빠져나갔다. 이런 네. 소문이 좀 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물린 사람도 또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벽이 두 개가 생긴 거거든요. 13만 원대 들어간 사람, 네. 저 위에 16만 원 들어갔던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올라가더라도 13만 원대 벽이 하나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잘 네. 가더라도 16만 원대 벽이 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네. 올라갈까의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내년 1월 달에 네. CES라는 라스베이거스 가전 행사 거기다가 그 다음 달에 있을 MWC라고 하는 또 모바일 행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IT주가 저는 반드시 한 번 더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전기 많이 내려와 있고 그죠? 그러면 궁금한 네. 게 네네. 이게 조금 이제 더 있다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주식 아무도 모르는 그쵸. 건데. 네, 가능성은 네. 있죠. 네. 그럼 더 추가 매수를 또 되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돼요. 이미 40% 그래요? 들고 계시면 네. 많이 들고 계신 네. 거예요. 아, 많이 들고 그래요? 계시기 때문에 네. 더 사지는 네. 마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네. 만약에 진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언제냐면은 네. 9만 원 깨지고 8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네. 한 번 더 사보셔도 좀 돼요. 근데 거기까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만약에 거기까지 내려오면은 진짜 이거는 최고점 대비해서 진짜 말 그대로 반토막이거든요. 네. 그런 자리에서는 보통 위에 샀던 사람들이 계좌가 반토막이 났는데 당연히 이거 못 버티고 판단 말이에요, 거기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받아봐도 되니까 8만 원 네. 오기 전까지는 사지 마시고 네. 그냥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네. 목표가 저는 13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네, 내년 상반기 안에 정리 가능해 보이니까요. 이거는 네. 꾸준히 가져가시는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삼성전기 종목 13만 원으로 목표가 도와드렸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이제 특별한 종목들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공개방송에서 어떤 종목 공개하시나요? 자, 오늘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기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을 지난주에도 잡아드렸고 꾸준히 잡아드리고 있어요. 근데 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다 아세요. 다 아시고 종목들도 아는데 매매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발했지만 살 수 있는 테마주나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개별주 장세에도 요즘에 가장 핫한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차기 대선 후보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그렇게 잘 가더라고요. 오늘 하락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미 상승을 했지만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양봉에서 잡으면 물리지만 음봉에서 사면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음봉 매수 가능한 차기 대선 후보 관련주를 오늘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렸던 기법이랑 접목시키면은 아주 금상첨화이기 때문에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관련주 공개하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공개방송 꼭 참여하셔서 많은 내용들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투나잇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보이는 대박투나잇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내려보셔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옆에 깜빡거리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대박스쿨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대박투나잇 2부에서는 주식 4대 천왕이 진행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정보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